일단 삼각함수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음 시간부터는 삼각함수의 활용, 도형 파트로 넘어가고요. 자, 오늘은 방정식 삼각함수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뭐 비슷비슷합니다. 어차피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풀이하는 방식은 비슷하고요. 일반적인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단위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위원을 이용하는 형태는 코사인 세타는 K 꼴로 변형을 하셔야 돼요. 얘는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그려서 해결. 예를 들어 볼까? 자, 이런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을 찾고 싶대요. x는 0부터 파이까지. 이제 여러분이 0부터 파이까지 저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내는 방법도 있고, 근데 기왕이면 양변을 2로 나눠서 사인 값이 언제 2분의 1인지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편하겠지. 얘도 사실은 여기까지는 세타로 놓는 게 편해요. 세타로 놔주시고 범위가 달라지죠.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 더하기 3파이까지. 자,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럼 사인 함수가 3분의 파이에서는 2분의 루트 3이란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2분의 루트 3부터 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딱 한 줄기. 여기가 3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루트 3. 원래는 여기가 0이죠. 그리고 한 주기 반만큼 가야 되니까 한 주기 가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여기가 정확하게 3분의 파이 더하기 3파이가 되겠죠. 자, 여기다가 y는 2분의 1을 갖다 그으시면 이렇게. 실근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세타를 이제 구하라고 하면 사인 값이 언제 2분의 1인지 찾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6분의 5파이고 대칭이니까 너가 2분의 3파이니까 더해서 3파이가 되려면 6분의 13파이가 됩니다. 다시 얘는 여기부터 한 줄기니까 2파이 더하면 6분의 17파이가 되겠죠. 자, 요렇게 이제 세타 값을 다 구했어. 세타를 구한 거지 x를 구한 게 아니야. 세타 자리에다가 얘네를 대입해서 x를 이제 구하시면 끝. 뭐 이런 방식인 거고. 단위원 같은 경우에는 단위원을 그려놓고 3분의 파이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부터. 그래서 3분의 파이 더하기 3파이까지라는 거는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반 바퀴를 여기까지 돌아가는 겁니다. 이만큼이 플러스 3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사인 값이 2분의 1이라는 건 y좌표가 2분의 1인 건데 y가 2분의 1이면 두 점이 가능한데 처음에 여기서 돌다가 만나는 첫 번째 점 6분의 5파이죠. 돌다가 여기서 또 만나죠? 그러면 얘가 6분의 13파이고 또 돌다가 여기서 한 번 더 만나지? 6분의 17파인 거예요. 그래서 단위원으로 풀면 이렇게 그래프로 풀면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단위원을 좀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위원에서는 여러분이 특정 함수값에 따른 각도를 직접 판단을 하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얘는
2분의 1과 2분의 루트 3이 잘 구분이 안 가요, 사실. 뭐 그래프를 여러분이 예쁘게 잘 그리면 가능하긴 한데 그래프를 여러분이 좀 잘 그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래프는 단점밖에 없느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까 우리 그래프 그려서 해결했던 문제 이거 기억나나? 이거 해갖고 쓱 그어가지고 마지막에 풀었던 거? 그게 얼마였지? 8분의 파이 곱하기 16개 해가지고 답이 2파이 나왔던 문제 기억나? 실근의 개수가 상당히 많고 대칭성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면 너 책 없어? 왜? 그럼 얘기를 해야지. 책이 없으면 얘기를 해야지. 그래? 일단은 연습장 같은 데라도 좀 필기를 하세요. 어차피 개념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칭성을 이용해서 합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어. 예를 들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실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왔다고 치자. 그럼 이 원에서는 한 번의 대칭성으로 구할 수 없는데 여기서는 한 번의 대칭성으로 구할 수 있지. 너에다가 곱하기 6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좌표 자체가 세타란 말이야. 축이. 그러면 세타를 기준으로 각도를 내가 곱하기 6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x값의 합을 구하는 거라 세타를 x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해. 그러면 여기가 지금 2분의 3파이면 여기 2분의 5파이거든. 근데 이게 누구냐면 세타예요, 세타. 근데 x와 세타의 관계는 3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세타니까 는 3x 더하기 3분의 파이. 그래서 여기서 세타를 x로 바꿔줍니다. 이 대칭축 자체를.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x 좌표는 너에서 3분의 파이를 빼고 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6분의 너가 15 빼기 3 곱했고 2 빼면 이렇게 3 나누면 18분의 13파이 됩니다. 그래서 x 입장에서는 18분의 13파이가 되는 거고 곱하기 6을 하면 약분이 되면서 3분의 13파이가 모든 근의 합이 되겠지. 그래서 x값의 합, 실근의 합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프가 보통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근의 합 대칭성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래프를 이용하시는 게 좀 수월하고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어지간하면 단위원을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냥 방정식이니까 x값만 구했다면 이게 이제 부등식으로 바뀌게 되면 이런 데가 이제 부등호가 들어가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똑같아요. 단위원에다가 잡아주고 이번에는 y는 2분의 1을 경계로 해서 얘보다 사인 값이 작다는 거는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자, 이만큼인데 각도의 시작이 3분의 파이부터죠. 그러면 여기부터 이쪽으로 돈단 말이야. 한 바퀴 돌고 반 바퀴 더 도는데 처음에는 이 범위에 포함이 안 되죠. 근데 여기부터 포함되기 시작한다고 해요. 6분의 5파인데 그럼 돌아서 여기까지. 그래서 세타 입장에서는 6분의 5파이부터 6분의 13파이까지 그 다음에 더하기 또는 여기까지 왔다가 또 돌다가 여기부터 얘가 6분의 17파이부터 어디까지냐면 얘가 파이가 되면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딱 끝나죠. 이렇게 여기서 딱 끝나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또 이제 겹치겠지. 그게 3분의 10파이까지네요. 그래서 방금 그 방정식 문제를 부등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경계가 이런 데서 경계가 되죠. 6분의 5파이, 6분의 13파이, 6분의 17파이. 아까 얘네 요 실근들. 그래서 요 그림을 가지고 보신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시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만큼이 되는 거야. 그래프에서 판단을 하시면 어느 부분인지를 판단하기가 좋긴 한데 경계를 정확하게 잡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대소관계 같은 게 단위 원에서는 대소관계는 판단이 용이하나 한 바퀴 이상 넘어가게 되면 약간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장단점이 있어요. 둘 다 할 줄 아시는 게 좋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부등식 같은 걸로 풀 수 없이 이런 경우 예를 들면 뭐 코사인 x, 코사인 4x는 2파이 아니지 4파이 분의 1x 뭐 이런 거 실근의 개수를 구해달래.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단위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단위원은 코사인 x는 k꼴은 가능해. 근데 여기도 x가 들어가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위원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과 상수만 비교하기가 가능하고 혹은 사인과 코사인끼리 비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우리가 이런 거는 그래프를 이제 직접 그리셔야 됩니다. 코사인 함수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런 식으로 막 생겼죠. 자, 여기가 0이라고 한다면 여기 2파이가 되고 반대쪽이 마이너스 2파이가 되겠죠. 자, 뭐 땡땡땡 이렇게 가는데 4파이분의 1x라는 직선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너는 4파이, 1을 지나가고 마이너스 4파이, 마이너스 1을 지나가요. 자, 왜 하필 1과 마이너스 1을 선생님이 함수값을 찾았냐면 코사인 4x라는 함수는 범위가 마일부터 1 사이에 있어. 즉, 이 직선이 1 또는 마이너스 1을 벗어나면 쟤랑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은 그려주세요. 자, 4파이까지만 그려주시고 반대쪽은 마이너스 4파이까지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을 찍어준다고. 4파이, 1이 여기야. 4파이, 마이너스 1이 여기야. 원점은 여길 지나가겠지?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지나갑니다. 실근의 개수 세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9개의 교점을 갖게 되겠죠. 이렇게 센다고. 이해가요? 본 적 있지? 보통은 코사인 함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로 누구로 나와요? 주로 사인 함수로 나와. 왜 주로 사인 함수로 나오냐면 사인 함수가 원점에 대한 대칭성을 가지거든. 그래서 직선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 원점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지는 탄젠트, 사인 함수 이런 것들과의 교점의 개수를 묻는 경우가 조금 더 많다라는 겁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뭘 해볼 거냐면 실근의 개수 치환형 좀 설명할 건데 으차. 치환형 방부등식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조금 어려운 형태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이런 거 사인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더하기 5 더하기 k 사인 x 플러스 2k는 0. 자, 너의 실근의 개수를 fk라고 하겠대. 그래서 fk 그래프를 뭐 이용해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편의상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 닫힌 구간에서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이 이거를 시작하는 거는 쉬워요. sin x라는 걸 t로 치환을 했겠지, 그지? 자, 너를 t로 치환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kt다. kt 더하기 2k 더하기 5는 0. 자, 여기서의
실근의 개수를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sin x를 t라고 치환하는 순간 t 값의 범위는 분명히 마일과 1 사이야. 이 정도는 잘 알고 있다고. 그지? 자, 이렇게 된다고. 그래?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사인 함수가 지금 0부터 2파이까지인데 아주 독특하게 양 끝에 등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왜 아주 독특한지를 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사인 함수에다가 갖다가 그으면 실근의 개수가 2개씩 존재하는데 0일 때만 양 끝이 들어가면서 3개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 과제 풀 때 한 문제 그런 적 있었죠? 아까 16개, 9개였나? 빼가지고 절대값 n-m, n-n이 7이 나왔던 그래서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고 나머지는 1개, 2개, 3개, 2개, 1개, 빵개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내가 이 방정식을 어느 범위에서만 보면 되냐면 이 범위에서만 보면 돼요. 단순하게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K값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문제는 요게 이쪽 치환형 방부등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풀어보라고 하면 이 중에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천천히 볼 건데 일단 허수특 뭐 되게 좋아한다? 허수특 판별식 좋아함. 여기서 이제 딱 판별식 조지죠. 판별식과 함께 문제도 조지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제한 구간이 우리 구간이 제한돼 있을 때는 판별식을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쓰시면 안 되고요. 이 구간에서 실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심지어 t값 실근 한 개당 내가 x라는 실근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t가 2분의 1이 나왔어. 그러면 실근은 2개 나오죠. 예를 들어 t가 1이 나왔어. 그러면 1개가 나와. 즉 여기서는 t에 관한 2차식이니까 실근이 최대 2개까지 있을 수 있어. t1, t2가 있을 수 있거든. 근데 그 t1, t2가 모두 마일과 1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에 하나가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에 하나가 1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근 하나만 마일과 1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래서 범위 자체는 마일부터 1 사이를 잡아주되 t1, t2가 0이 되거나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러한 경우들은 특별한 케이스로 따로 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그러면 내가 이것의 실근의 개수를 어떻게 판단한다? 라고 되게 여러 번 얘기를 했어. 어떤 식으로 하면 되죠, 오늘? 어떻게 할까, 얘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 뭐라고? 동치 변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K값이 이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칭축의 위치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사이에 있는지를 판단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용이한 형태로의 변형을 추구를 한다면 우리는 얘를 잘 이항시켜서 식을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5를 이항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좌변은 k에 t 플러스 2가 되고요. 는 t제곱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얘는 마이너스 2,0이라는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 우변에 있는 2차 함수는 t제곱 마이너스 5라는 그냥 그릴 만한 함수. 그래서 그려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고 양 끝값은 들어갑니다. 마일부터 1까지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얘네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지. K는 t 플러스 2인데 마이너스 2,0을 지나가는데 그럼 마이너스 2,0이면 약간 이런 데를 지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봐. 내가 마이너스 2,0을 지나가면서 예를 들면 기울기가 이렇게 지나가. 그래서 실근이 마일과 1 사이에 실근이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지나가면 이걸 T1이라고 불렀을 때 T1이 이런 식으로 그어져요. 그러니까 실제 개수, 교점의 개수는 2개가 나왔을 거야. 그지? 그러면 경계는 언제겠어? 여기, 요 끝점 지나갈 때 이때의 기울기가 K야. 기울기 얼마인 것 같아? 가로로 3 갈 동안에 세로로 4 가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일단은 경계가 됩니다. 됐죠? 너보다 크면 안 만나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그때는 빵개입니다. 빵개.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분명히 기울기가 좀 작아야지만 의미가 있고 기울기가 계속 작아진다고 계속 만나는 것도 아니야. 이런 데서 끝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어.
그러면 나는 접하는 게 먼저인지 끝점에서 만나는 게 먼저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판단하는 방법은 간단해. 여러분이 그린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인지를 판단을 하는 방법은 둘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과 이 점에서의 미분 계수를 비교하시면 돼요. 자, 평균 변화율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나오죠? 그지? 근데 마이너스를 해서 저 함수의 미분계수 얼마나? 정확히 마이너스 2 나오지? 사실은 너를 연결할 때 여기가 정확하게 접하는 순간이라는 거야. 그러니 이렇게 딱 접한다고 여기서. 이거는 너네가 그려보기 전에는 몰라.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여기가 문제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여기가 2배가 돼 있지 이렇게 딱. 만약에 이렇게만 돼 있으면 얘가 얘보다는 훨씬 이런 모습이라고 약간 모습 자체가. 왜냐하면 그때는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t제곱이니까 미분하면 4t 마일 들어가면 마이너스 4짜리가 나왔겠지. 근데 얘는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2고 얘는 마이너스 4니까 얘가 더 가파르게 꺾이는 게 맞아. 그러면 경계는 이 끝점을 지날 때가 아니라 여기서 근 접선일 때가 딱 된다고. 그럼 너네가 접선의 방정식을 또 구해서 기울기를 찾아야 돼요. 그럼 판별식 가지고 하면 되니까. 어려운 문제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교점의 개수에 대한 판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원래 문제는 이제 이런 상태였으니까 요걸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일 때부터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 요 사이에서만 실근이 있어. 그지?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는 1이라는 실근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일을 긋든 1을 긋든 실근의 개수는 1개야. 근데 마일과 1 사이에서는 실근이 몇 개가 나와요? 사이로 그으면 2개씩 나오죠. 그러니 K가 마이너스 2일 때랑 K가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는 1이고 사이에서는 2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바깥에는 없다 이렇게 된다고. 자, 요게 바로 누구냐면 K 값에 따른 FK의 그래프인데 한 가지가 빠졌어 지금 이렇게 풀면. 뭐가 잘못됐어? 이 문제를 처음부터 주의 깊게 잘 들었으면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지금 실근의 개수가 특이한 순간이 내가 1과 마일만 특이하다고 그랬니 민준아? 뭐가 되게 특이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처음 이 문제 시작할 때부터. 언제가 특이하다고? 0일 때 특이하다고 그랬죠. 왜? 0일 때만 몇 개야? 3개잖아.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일반적으로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가 안 들어가. 너네가 경험이 많이 쌓이면 딱 무슨 생각을 하냐면 0부터 4파인데 등호가 양쪽에 다 들어가? 실근의 개수? 0일 때가 졸라 특이한 케이스인데? 라는 생각이 문제를 보자마자 든다고 원래. 그게 습관이 돼 있어야 돼. 그 순간은 못 찾는다고 너네가 잘. 사이로 지나면 무조건 2개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이거 3개라고. 1, 2, 셋. 그러니까 0인 순간에 여기를 지나가는 이것도 역시 경계가 된다고.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5 되는 거 맞지? 그래서 그게 경계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서 이때는 너만 3개야 이렇게 된다고. 그래 놓고 통합형으로 문제를 낸다면 여기다가 너네가 또 막 또 직선을 그어요. 또 FK는 뭐 AK 의 교점이 3개가 되는 양수 A를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럼 또 이 식으로 가가지고 여기가 0,0 지나가고 딱 요거 딱딱딱 지나면 1, 2, 셋 이거거나 슉 1, 2, 셋 이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겠네 뭐 이렇게 한다고. 그릴 줄 아는 것까지가 이 문제를 풀 줄 아는 거야. 단순하게 어디서 불연속이다 아니다. 뭐 K 값을 딱 정해주고 실근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거는 굉장히 초보적이고 너네가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굉장히 아름다운 문제라고 사실은. 굉장히 호흡도 길고 고려해야 되는 대상도 되게 많고
치환을 하면서 범위도 상당히 특이하고 K에 대해서 치환을 했을 때 이것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가 잘 그린 그림인지 못 그린 그림인지 판단을 하는 어떤 능력도 필요하고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를 안 배웠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아이들이 가끔 있어. 판별식 가지고 그럼 접선의 기울기 구해보세요. 접점 구할 수 있어. 접점이 이 구간 사이에 있으면 접선이 존재하는 거고 접점이 이 구간 사이를 벗어나면 없는 거겠지. 하지만 그거보다 더 빨리 하는 방법이 뭐라고? 미분계수 그냥 쓰는 거야. 얘가 더 가파르면 접선이 존재할 수 있고 얘가 더 원만하면 접선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됐어요? 시환형 어려워. 중요해.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프와 방부등식 할 수 있고 실근의 개수 했고 실근의 합 대칭성 했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딱 5분만 쉬었다가 문제 쭉 풀고 마치겠습니다. 치환을 해서 얘를 바꾸죠. 사인으로.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2 빼기 2 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x 빼기 1은 0. 자, 그러면 사인이 누가 봐도 1일 때가 가능하니까 근과계수의 관계상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네. 그죠? 식 정리 안 해도 sin x 1일 때 당연히 되고 1일 때가 되면 모든 근의 곱이 최고치 항분의 상수항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범위는 0부터 2파인데 등호 다 들어가 있는 거 조금 주의하시고 사인 함수 이렇게 생겼고 여기 하나, 여기 둘. 근데 모든 근의 합을 구하는 게 아니죠. 감마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기가 2분의 1파이. 여기가 6분의 11파이. 여기가 6분의 7파이. 너 빼기 너 빼기 너. 이렇게 답은 6분의 1파이 나오나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26번도 해봤나요? 어떻게 나와요? 세타가 얼마가 나오죠? 모든 근의 합이? 여기서 좀 주의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탄젠트를 코사인으로 바꿀게요. 일단 그러면 코사인 x분의 루트 3 사인 x 너는 2 사인 x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허수특 뭐 좋아함? 약분 좋아함. 약분 좋아함. 양변에 진짜로 자주 있는 일이에요. 약분을 애들이 막 갑자기 해. 약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약분은 언제 하는 거야? 0이 아닐 때 약분을 하는 거예요. sin x는 당연히 이 구간에서 0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x가 파이인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파이가 아니면 약분을 해도 돼. 쓱싹 코사인 2분의 루트 3이니까 범위가 0부터 2파이 사이에서는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게 특수가 가운데 파이 쇽쇽 더하면 합이 2파이가 되죠. 합이 2파이. 대칭성. 그럼 모든 근의 합은 3파이. 우리는 코사인 3파이는 마이너스 1 이런 문제였다. 사실은 약분을 했을 때 답이 1이 나오는 게 하나쯤 있어야 여러분이 낚이는데 아쉽게도 선지에 1이 없네요. 자, 127번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127번 얘도 실근의 합이긴 한데 범위가 길지 않기 때문에 너도 그거 사왔네? 애들이 그래도 다들 한 번씩은 먹어보는구나. 성경이는 별로였고 서정이는 마음에 들었고 네. 넌 어때? 저요? 응. 저는 있으면 다 잘 먹어요. 그래도 이제 저게 다른 거에 비해 좀 비싸진 않나? 어때? 그지? 좀 비싸지? 2,400원인가? 그러니까 내 말은 저 정도 양의 그 가격의 값어치를 하냐는 거지. 어떤 맛이나. 저는 대도둑은 그러니까. 근데 너는 안 먹는 애인 거죠. 쟤는 그냥 맛이 별로 없는 거고. 근데 이게 이럴 수가 있잖아. 예를 들면 저게 다른 것에 비해 더 맛있어. 근데 막 개 맛있는 건 아니야. 근데 나는 돈이 좀 많아. 그러면
그 조금 더 맛있음을 위해서 기꺼이 많은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어.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있죠, 부자들은. 근데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사 먹을 것 같긴 해. 그래? 근데 지금 그러니까 내 말은 다른 것에 비해서도 더 맛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돈이 없어. 근데 똑같은 돈으로 사 먹으라 하면 100원 더 주고 할부 사 먹을 것 같아. 하리보가 양이 많으니까. 자, 해볼게요. 일단은 다음을 정리를 좀 할 건데 2x 더하기 3분의 파이 밑줄 치고 세타라고 쓰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2로 나누면 코사인 2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인데 0부터 파이까지고요. 요걸 세타라고 놓는다면 세타는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 플러스 2파이까지입니다. 딱 한 주기만큼이라는 거. 등호는 왼쪽에만 들어갑니다. 자,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푸셔도 되고 단위원을 쓰셔도 됩니다. 단위원을 쓰면 정확히 한 바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오긴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특수각이 되는 거는 맞지만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건 2분의 루트 2건 뭐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코사인 함수를 많이 그려본다면 3분의 파이에서 코사인 값은 2분의 1이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면 2분의 1인 데서 딱 잘라주세요. 여기가 3분의 파이야. 즉 우리 그래프는 여기부터입니다. 여기부터 딱 한 줄기예요.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건 얘보다 위에 있죠. 우리는 얘네 둘을 합을 하고 싶은데 원래 이 자리는 얼마냐면 여기가 0이니까 여기는 2파이예요. 이거는 누구 기준이냐면 세타 기준이야. 근데 우리는 모든 근의 합은 세타의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x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 자리에 x값을 찾으시면 되는데 x와 세타의 관계는 2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세타니까 너는 2x 플러스 3분의 파이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넘기고 나눠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얼마 나와요? 6분의 5파이 나오나요?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죠? 6분의 5파이 나오죠.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은 얼마냐면 대칭축 곱하기 개수 이렇게 그래서 3분의 5파이가 나온다. 사인 3분의 5파이를 계산해봐라. 3분의 5파이면 여기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나오죠. 답은 1번에 있습니다. 자, 128번. 아니야? 둘 다 틀렸길래. 내가 뭘 계산 잘못했나? 그냥 너네가 그냥 틀린 거구나. 근데 내가 가르쳤는데 멍청이라니 너무 좀 자괴감 드네요. 괜찮아요. 이거는 아니, 약간 시험을 하고 나서 자, 문제잖아.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딸내미가 나한테 뭘 물어봤냐면 이런 걸 물어본 거야. 50 곱하기 25를 물어봤어 나한테. 얘가 이걸 계산 틀렸어요. 근데 틀릴 수 있죠. 뭐 20이잖아요. 2250 그쵸, 애기죠. 근데 1250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애기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잘 보세요. 50, 25,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가 0, 5, 2 한 개 올리고 2, 그다음에 0이니까 0, 그 다음에 여기가 0, 1 이렇게 해갖고 3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을 뒤에다가 원래 하나 더 붙였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뭐 그렇다 치자. 오케이. 근데 그 내가 뭘 알려줬냐면 하나요. 이거는 50은 5 곱하기 10이잖아. 근데 이렇게 곱한 거랑 얘를 먼저 곱하나 얘를 먼저 곱하나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거를 마지막에 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니까 이걸 알더라고. 해나가 125래. 그래? 그러면 10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막 계산을 해.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250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근데 여기는 원래 5였고 5 곱하기 25고 50 곱하기 25인데 그럼 10이 하나 되면서 공이 하나가 여기 이렇게 붙는구나. 그래서 이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십진법 때문에 그래서 막 십진법 얘기를 막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때 우리 애기가 뭐라고 물어봤게? 아빠 그러면
5 곱하기 2.5도 계산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야. 소수의 곱셈을 물어보는 거야, 이거를.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이거에 2.5는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너에다가 5 곱하기 5를 반개를 더하면 된다. 아, 이거 분수를 알아요. 분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0 더하기 2.5니까 12.5가 나오잖아. 근데 그럼 이거랑 이제 자릿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막 이제 숙제를 막 하고 있었는데 애기가 이제 숙제를 다 하고 지 엄마한테 갔어요. 지 엄마한테 가가지고 해나 왜 이렇게 숙제가 오래 걸려서 그랬더니 아니 내가 50 곱하기 25를 물어봤더니 아빠가 무슨 10진법 어쩌고 뭐 이런 걸 설명을 한다고 한 문제 설명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막 투덜투덜 하더라고. 근데 사실 나도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애기가 뭔 소리지? 전혀 모르겠는데 아빠 이러면 내가 설명을 하겠니? 대충 알아들으니까 나도 재밌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업이 어려워진다는 거는 여러분이 잘하고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지. 너네가 썩은 동태 눈깔로 하고 모든 막 과제 막 50개 중에 10개 풀어오고 막 테스트 볼 때마다 3점 나오고 그럼 미친놈들이에요. 성경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쉬는 시간에 가서 패세요. 이따가 몰래 데려가서 패면 됩니다. 그랬으면 나도 수업의 난이도를 낮추겠지, 그지? 즉 수업의 난이도가 좀 어느 정도 어렵다는 거는 여러분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쉽게 하는 거는 사실 뭐 별로 힘든 일은 아니에요. 쉽게 하면 되니까. 문제도 나도 쉬운 거 풀면 편하지. 너네도 집에 일찍 가고. 너네 제시 안 보면 나도 좋고. 내가 제일 좋아. 제시 없으면. 내가 제일 좋다고. 왜? 제시 문제 안 만들어도 되고 보충 문항 안 만들어도 되고 니네 남길 필요도 없고 나도 집에 가서 좀 놀고 뭐? 얼마나 좋아. 근데 안 된다고. 자 보세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우리 애기가 그래도 수학이 아주 바보는 아니구나. 근데 우리 게임도 좀 잘하거든. 그 로블록스에 무슨 뭐 그런 게 있어. 무슨 잼모타? 막 뭐 점프하고 막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처음에는 개 못하는 거야. 한 3층 올라가다 떨어지고 막 2층 올라가다 떨어지고 하면서 막 화내고 막 마인크래프트도 막 조작이나 이런 걸 못하는 거야. 잘. 그래서 옆에서 내가 보면서 에휴 막 이러고 에휴 누굴 닮아서 이렇게 게임을 못하냐. 수학 못하는 거 크게 상관없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에휴 게임은 잘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한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나보다 잘하는 거야. 그 점프나 이런 거를 로블록스에서. 그래서 야, 너 되게 잘한다. 늘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 중에서 자기가 되게 잘하는 편이라서 뭐지? 약간 뭐 게이머의 재능도 뭔가 있는 거야. 아 여기서 이를 톱하고 웃어줬어요. 이런 노래 시작해보지. 노래. 자, 함수가 요 구간에서 2 사인 ax 플러스 b죠. 근데 어딜 지나가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콤마 0과 2분의 7파이 콤마 0을 지나갑니다. 여기서 상당히 재밌는 방정식 푸는 방법을 하나를 알려드릴 건데 아마 이 중에 한 명이 알아두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한 명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명 알아들면 대성공. 자, 대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3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풀이인데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저 구간에서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냥 무지성으로 세타 놓고 세타의 변화를 보시면 됩니다. 마파이부터 2파이까지입니다. 즉 어떻게 생겼어? 마파이부터 2파이까지니까 처음에 반주기, 한주기. 자,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어. 생김 자체가. 얘가 B고 B 플러스 2가 되고 B 빼기 2야. 자, 근데 우리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콤마 0이랑 2분의 7 파이 콤마 0을 지나간대. 그럼 이거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되지? 지금 여기가 0이거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이쪽 어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2분의 7 파이는 이 오른쪽 어딘가 있을 텐데 내 생각에는 약간 x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 너가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
또는 너가 마이너스 2분의 1파이, 너가 2분의 7파이, 또는 너가 2분의 7파이. 뭐 이런 식이 되겠지. 이거는 왜 줬을까? 얘가 정확하게 4분의 7이 되면 여기다 딱 넣으면 얼마가 나오니 이 값이? 2분의 7파이 되는 거 보여? 아, 여기가 a분의 2파인데 얘보다는 2분의 7파이가 왼쪽에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에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 이쪽에 둘 중에 하나, 이쪽에 둘 중에 하나. 그럼 니니 평균이 여기가 너거나 아니면 니니 평균이 얘는 똑같네.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여기가 2분의 7파인 거랑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여기가 2분의 7파인 거는 대칭축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때는 a 값이 똑같이 나와요. 근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7파이 혹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7파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조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야. 자, 너랑 너야. 그러면 이 두 점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 자, 이게 뭘 뜻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 간격이 한 주기예요, 한 주기. 근데 한 주기가 지금 각도 차이가 얼마야? 너 빼면 4파이죠. 4파이가 한 주기가 되려면 A가 2분의 1이 되죠. 자, 두 번째. 만약에 여기랑 여기야. 이렇게. 혹은 여기랑 여기일 수도 있어. 그러면 이 대칭축이 정해져요. 맞아? 대칭축이 얼마가 돼야 돼? 2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여기가 돼야 돼. 2를 더하면 2분의 3파이 되는 건 맞아요? 그지? 근데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이 값이 원래는 각도 기준에서는 몇 도의 자리야? 사인 함수가 몇 도에서 최초로 1이 돼? 2분의 파이. 그러니까 A가 얼마라는 소리야? 3분의 1이라는 소리지. 3분의 1. 봐봐. 세타 입장에서는 2분의 1파이고 X 입장에서는 너인데 너와 너의 관계는 곱하기 A의 관계에 있다고 각속도의 관계에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A는 3분의 1이 된다는 거야. 즉, A는 2분의 1이거나 A는 3분의 1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자, 만약에 첫 번째 2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대입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 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플러스 B가 0이 나와요. 보시다시피 B 값이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오죠? 넘어가 보면 루트 2 나오는 거 맞아? 근데 B는 뭐래? 문제에서? 유리수래요. 그래서 너가 아닙니다. 자, 3분의 1이면 3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들어가니까 2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미안해. 이거 마이너스 왜 붙였지? 플러스에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아무튼 아니긴 하지만 플러스 B가 0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엔 B는 뭐가 나와? 정확히 1 나오죠. 이항되면 그죠? 딱 1 나오죠? 둘 중에서 뭐다? 아, 요거구나. 이렇게. 이거 쉬워 보이지만 이게 고3 3월 모의고사 30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30번에 나왔던 문제. 물론 3모는 늘 말하지만 좀 쉽다. 자, 이거는 이 중에서 한 명이 이해하는 풀이가 아니에요. 잘 봐. 이거는 가장 교과서적인 풀이였고 뭘 설명을 드릴 거냐면 여기다가 얘네 두 개를 대입한 거를 한번 해볼게. 자, 2 사인 마이너스 2분의 a 파이 더하기 b가 0이고 2 사인 2분의 7a 파이 플러스 b가 0이야. 자, 이 둘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해석상 어떻게 되냐면 사인 마이너스 2분의 a 파이와 사인 2분의 7a 파이가 같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네. 쟤네를 그냥 여기다 대입해갖고 얘네가 식이 값이 서로 같으려면 얘네가 서로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얘네가 서로 같다를 썼어. 그래서 이거를 알파 베타라고 놔볼게요. 여기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가 서로 같을 때의 해결입니다. 이런 걸 아마 본 적이 없을 거라고. 알파 베타가 서로 각도가 다르게 되면 보통은 어떤 것들을 해? 우리가 동일한 x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25번처럼 사인 제곱 x, 코사인 x 이런 식으로 같은 x에 대해서만. 근데 여기는 알파와 베타가 서로
다른 상황. 여기서도 이렇게 서로 다를 수 있지, 그지? 자, 이게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동경의 위치 관계의 활용입니다. 동경의 위치 관계가 뭐였지? 빼가지고 아니, 내 말은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그 유형이 있었는데 뭐 어떻게 푸는 것들이었지? 동경끼리 서로 아니 동경끼리 더한 게 아니에요. 동경은 반직선을 뜻해. 반직선끼리 어떠한 관계에 있을 때 각도끼리는 어떤 관계에 있겠는가가 동경의 위치 관계예요. 예를 들면 세타1, 세타2를 나타내는 동경이 L1, L2라고 했을 때 반직선 걔네끼리 Y축 대칭이라면 아니면 걔네가 일치한다면 걔네가 반대 방향이면 아니면 걔네가 X축 대칭이라면 그랬을 때 각각을 나타내는 각에 대한 해석이었어. 그게 동경의 위치 관계였어. 그지? 딱 그때만 나오고 이후로 영원히 나오지 않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이런 종류의 방부등식을 해결하는데 아주 쓰기가 좋습니다. 봐봐. 얘네는 뭐라고 해석을 할 거냐면 사인 값이 서로 같은 거야. 그러면 알파와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내가 L1, L2라고 해볼게. 얘네끼리는 어떤 관계에 있으면 될까? 사인 값이 서로 같으려면. 첫 번째가 Y축 대칭. 또 꼭 Y축 대칭일 필요는 없어. Y는 X 대칭? 그러면 Y좌표끼리 같아? 얘는 Y좌표에 대한 얘기예요. 사인 값은. Y좌표가 어떤 원 위에서 Y좌표가 서로 같은 점들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서로 같을 수도 있지. 그지? 또 있어. 동경의 위치관계를 생각을 해봐. 동경의 위치관계가 지금 Y축 대칭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일치하게 되면 당연히 좌표가 같으니 Y좌표도 같겠지. 그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 자, 우리가 동경끼리 Y축 대칭일 때 어떻게 했어? 알파, 베타를? 서로 더한 게 얼마가 나와야 돼?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또는 일치하면 서로 뺀 게 2파이의 정수배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이용한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알파, 베타가 누구였냐면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a파이랑 얘가 얼마야? 2분의 7 a파이. 여기다 넣어줘. 서로 더하면 얼마냐면 3a파이. 너가 이렇게 되는데 a의 범위가 0부터 얼마? 4분의 7까지. 7분의 4까지. 그럼 이 범위에서 너를 만족하는 게 유일하게 정해진다는 거야. 얼마가 돼? n 값이 0일 때. a가 이때 뭐가 나와? 3분의 1 나오지? 자, 이때는 서로 뺄 거야. 근데 뭐에서 뭐를 빼는지는 중요하진 않아.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뺄게. 4a파이 나오는 거 보이지? n 값이 1일 때가 a가 2분의 1 나오지? 아까랑 결론은 똑같지? 근데 굳이 그래프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든지 할 필요가 없이 범위가 좀 다양하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애들이 거의 잘 몰라요. 자, 근데 이건 어때? 코사인 2x는 코사인 5x. 자, 아니 코사인 3x는 코사인 5x. 너가 x가 0부터 파이까지라고 할게. 실근의 합을 구해라. 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코사인끼리 서로 같대요. 어떻게 해석하겠어, 당연히? 어떻게 해석하면 돼? 두 동경끼리 첫 번째는 X축 대칭이거나 또는 일치하거나. 쉬워요. X축 대칭일 때는 어떻게 했어? 3X 더하기 5X가 2파이의 정수배 맞아? 일치할 때는 서로 빼는 2X가 X축인데 왜 파이를 더하는데? X축을 나타내는 각도는 0이에요. Y축 대칭일 때가 파이를 더하는 거야.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여기선 X가 되는 게 뭐가 되겠어, X는? 8 나누면 4분의 1파이, 4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까지. 자, 여기서는 X는 뭐가 돼?
뭐 파이 뭐 이런 게 되겠죠. 근데 되는 게 없죠. 여기서 사실 범위를 저렇게 잡았으니까 뭐 2파이까지 잡는다고 치면 파이 하나 정도 되겠지. 얘는 4분의 4 땡땡땡 4분의 7파이까지. 근데 그 중에 4분의 4파이는 여기 있으니까 얘는 중복이 되니까 요거만 세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x값 자체도 구해지는 아주 강력한 특징이 있어요. 보통 너네가 이거 어떻게 푸니? 이거 실근에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거든? 개수 물어보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너네 이거 그래프 그려서 본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다가 막 주기 좀 더 짧은 거 해갖고 막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풀었던 거 기억나? 네. 이렇게 풀었을 거라고. 이게 원래 가장 처음에 배울 때 푸는 방식이야. 이거는 지금의 너네 수준이 됐으니까 한번 알려줘 보는 거라고. 됐지? 넘어갑니다. 자, 부등식 일반형 나오고요. 쉬운 거 2개만 할게요. 일단은 130번 그리고 132번 2개 한번 풀어보세요. 130, 132 괄호 안에 있는 각도를 세타라고 놓으시고 그래프를 그려서 풀기보다는 단위원에서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단위원을 이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프는 주로 언제 많이 쓴다? 실근의 합, 대칭성을 이용할 때 많이 쓴다. 그 외에는 거의 단위원이 좀 더 낫다. 아니야, 근데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뭐가 낫고, 뭐, 좋고 싫고에 적이 없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걸 먹는 건 좀 괜찮네. 근데 원래 그때 병원 갔을 때 아무것도 마시지 말라고 그랬거든. 지지난주 토요일 날 갔을 때. 어떻게 올죠? 마시는 거 같이 마시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잘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나 어렸을 때 작은 거였을 때 어린이집에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그냥 옮겨주신다고. 옮기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오는데 아니었다. 아니, 왜냐면 나 학교 갔을 때 자전 돌았잖아, 우리만에. 그래 나도 친구한테 오는 거라고 해서 작은 거였어. 그러니까 10명이 사는 솔직히 식실에서 같이 드시 먹으니까 이렇게 했나? 아니, 급식이 뭔데? 그러니까 그거 단체 보통은 약간 그런 경우가 많죠. 급식을 먹을 때. 장염이 오고 근데 장염이 증상이 하나가 아닐걸? 그러니까 그 원인이 하나가 아닐걸? 장염은 말 그대로 장에 염증이 생긴 건데 그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은 다양하겠죠. 근데 보통 뭐 예를 들면 여름철엔 해산물 같은 거 잘못 먹으면 노로바이러스 막 이런 거 있죠. 이제 굴에 나오는 노로바이러스라는 게 노로바이러스는 그죠? 익혀 먹으면 일단은 괜찮고 굴에 노로바이러스가 있는데 그래서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그 국제 그 기준은 통과를 못해서 수출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수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수용으로만 이제 쓰는데 사람들이 먹고 그냥 걸리는 거죠. 노로바이러스. 혹은 쪄먹거나 쪄먹는 건 괜찮고. 근데 해외에서는 거의 굴을 이제 생으로 많이 먹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굴을 많이 구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되게 귀한 음식인데 이게 노로바이러스가 기본적으로 사람의 변에 의해서 얼마야? 근데 굴이 양식장이 있죠. 자, 양식장은 수심이 낮습니다. 깊은 데서 양식을 안 해요. 얕은 데서 깊은 데서 하려면 힘들잖아. 막 저 밑에서 막 양식하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그 아마 본 적 있을 걸 이렇게 막 약간 이렇게 무슨 밧줄 같은 거에다가 밑에 막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양식을 하는데 수심이 얕은 곳은 우리 바다에는 항상 생활 오수라는 게 유입이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똥오줌이 바다로 갑니다. 기본적으로 어디로 가겠어요? 똥오줌이 바다로 가요. 양식장은 수심이 얕은 인근에 있어요. 그럼 얘네가 이렇게. 그래서 노로바이러스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가 그래요. 근데 굴 중에서 바위굴이라고 있어. 그거는 양식장에 얘는 양식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연산이고 얘는 보통 수심 10m 이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죠. 여기 있다고. 이런데. 여기까지 얘네가 올 확률이 훨씬 더 작고 그래서 노로바이러스가 압도적으로 적어. 물론 선생님은 이걸 먹고 걸린 것 같긴 한데 그건 뭐 약간 재수의 문제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어떤 변이나 이런 데서
없는다고 하더라고. 익혀 먹으면 익혀 먹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뭘 먹을 때? 뭘 먹었? 파스타. 상한 파스타를 먹었다고? 네. 파스타가 상한 줄은 어떻게 알았죠? 네, 제가 유통기한이 지났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집 그 점검하느라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되는 줄 모르고 그냥 음식들을 거의 냈는데 아, 파스타가 거기 안에 있었어요. 근데 비조리된 상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면은 익혀졌는데 이제 인스턴트 같은 걸로. 근데 제가 약간 그걸 레토르트 뭐 이런 거. 먹었어요. 네, 그 똑같은 날에 오빠가 그 불 다시 들어오고 나서 그걸 먹으려고 파스타가 2인분이어가지고 저 1인분 먹고 오빠 2인분 먹으려고 먹었는데 상한 거예요. 그 10만 나는 거거든요. 새콤하지? 신맛이 저는 치즈에서 나는 건 줄 알고 아뭐 그냥 뭐 정답된다 생각 못하고 먹었는데 근데 그럴 수 있죠. 나도 곰팡이 상어 먹어봐. 먹었는데 안 걸리는데 너 곰팡이를 먹었는데 괜찮았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그 롤케이크였거든요. 어. 근데 딸기 롤케이크였어요. 근데 저는 그 두 개가 있었는데 한 개가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맛이. 약간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이 정도는 뭐 그냥 내가 이상한 거라고 생각 먹었는데 그 아래 걸 보니까 뭔가 파란 게 엄마 이거 뭐야? 엄마 버려야 돼요. 이거 먹었는데? 푸른 곰팡이가 이제 페니실린 만드는 재료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부등식 요거를 하고 싶어요. 사인 각도가 2분의 x 플러스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자, 사실 130번 같은 거는 이제 여러분 수준에서는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속도와 정확도의 문제겠죠. 자, 요거 세타라고 놓으시면 범위부터 보겠습니다. 마파이가 들어가면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파이가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너가 3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즉 반죽이라는 소리인데 단위원. 우리가 범위 자체가 3분의 파이 빼기 2분의 파이니까 여기부터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반대쪽 플러스 6분의 5파이까지가 되겠네. 그래서 요만큼이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게 이제 우리의 범위고 우리는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3 사이에 있는 걸 찾고 싶어.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확히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플러스 2분의 루트 3은 요 정도가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참고로 2분의 루트 3은 항상 어디서부터 찾아 올라온다? 2분의 1에서 찾아 올라오면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럼 이제 요거 사이의 범위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닌가? 이만큼? 그래서 답은 세타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요때가 아마 3분의 파이일 거야. 3분의 파이보다는 작다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는 여기도 가능한 거 아니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지? 이 부분도 돼야 돼요. 그러면 3분의 2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등호가 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세타 자리에다가 2분의 x 플러스 3분의 파이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대입해서 정리하고 끝. 이런 문제예요. 넘어갑니다. 다음에 다 비슷비슷한데 탄젠트는 하나 할까? 131번 하나 해보세요. 안 많아요? 다 안 풀 거야? 이거 풀고 134번이 좀 어렵기 때문에 134번 안 풀고 134번 되게 어려운데 어렵게 생겼긴 해요. 좀 많이 어려워요. 치환형 딱 2개 풀어주고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거 하나 풀고
실근의 개수 한 개 풀고 실근의 합은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하나 풀고 6개나 풀면 되겠다. 조용. 얼른 하고 하면 돼. 배고파. 그래 우리에게 배고픈 것은 집에서 밥은 언제부터 먹을 수 있을까? 오늘 그럼 아예 가면 어제 밤 이후로는 지금 한 24시간 정도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 집에 가야 먹는데 아, 쌤, 저 쳐다봐요, 계속. 응? 아니 누가? 야, 조- 이 진짜 생각해. 조- 진짜. 좋은가 보지. 어? 아, 쌤 뭐 하는 좋은 거 거지? 아니야. 알았어, 안 할게, 성경. 성경이가 되게 맛이. 진짜 선생만 아니었어도 진짜 개패다. 약간 이런 눈빛으로 지금 속으로 약간 야 진짜 유병서 개패고 싶다. 약간 이런 표정으로 쳐다봤는데. 예, 나도 밤길 조심해야지. 요새 체력도 약한데. 성경이가 합기도로 패버리면 안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짝수근의 판별식 절반 하시면 루트 3 탄젠트 전체의 제곱 빼기 1이 작거나 같다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보시면 쇽쇽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인가? 탄젠트 세타는 루트 3분의 1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자,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예요. 탄젠트 함수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가 딱 요거 한 줄기죠?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딱 대칭이죠? 언제 루트 3분의 1이야? 각도가 얼마일 때? 그죠? 그러니까 6분의 파이 반대쪽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쓱싹 몇 번으로 가냐면 135번 한번 풀어보세요.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사인을 t라고 치환해서 식을 잘 정리하시고 는 k를 갖다가 그어서 풀 겁니다. 아까 설명한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사실. 아까 선생님 fk 푼 거 있지? 실근의 개수로 정의한 거. 그게 훨씬 어려운 문제고 135번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sin xt라고 놓고 일단은 sin 함수를 한 줄기를 그려주셔야 됩니다. 0부터 2파인데 0은 등호가 들어가고 2파이는 등호가 안 들어가죠. 저기 왜 벌써 왔지? 제시가 없으니까. 저게 정시에 끝나고. 그러니까 왜 우리 다시 없는 거야? 아니야. 너네도 가끔 있어. 자, 해볼게요.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t 플러스 1이죠? 는 k t 값은 마일과 1 사이. t가 사인을 치환한 건가? 그죠? 사인 치환한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한 줄기 등호는 빠집니다. 저 2차 함수를 먼저 그려보시면 얘는 대칭 축이 정확히 4분의 1에 있거든. 즉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왜 왼쪽을 더 이렇게 그렸냐면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1이거든. 자, 여기다가 y는 k를 갖다가 그을 건데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 돼야 된대.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여기다가 그어서 만들 수 있는 실근의 종류를 생각해보면 안 만나거나 하나 아니면 2개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만날 수 있는 건 0개, 1개, 2개입니다.
근데 총 4개가 필요해. 그럼 4개가 되려면 여기서 두 실근이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두 실근이 있어서 너가 T1, T2, 여기에 다시 T1, T2가 이런 식으로 T1, T2, 그래서 총 실근이 몇 개? 4개가 돼야 됩니다. 즉 우리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여기서 각각 두 실근씩 만들어서 총 4개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K 값은 당연히 1에서의 함수값과 4분의 1에서의 함수값 그 사이로 지나가면 된다고. 자, 1일 때가 0이에요. 그리고 4분의 1일 때가 4분의 3 제곱하시면 16분의 9 2 곱하면 8분의 9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거리 곱쓴 겁니다. 4분의 3 너가 16분의 9 곱하기 최고차항 2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7번 하나 해보겠습니다. 137번 138번이랑 137번이랑 같은 종류의 문제인데 137번이 조금 더 쉬워요. 39, 140 넘어가야겠다. 실근의 개수 1개 하고 142번 1개 하고 실근의 합 1개 하고 하나, 둘, 3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돼지 뺏을까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진짜 너무 울고 싶은데 제가 눈물이 안 나요. 누나 저거 정말 몰라요. 아픈가요? 눈물이 안 떨어져. 그렇게 안 슬픈 거예요. 너무 슬퍼요 지금. 그리고 사실 나는 힘들어서 눈물이 나는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아. 슬퍼서 눈물이 날 수 있어. 힘들어서 눈물이 나. 힘들면 그냥 힘들죠. 그냥 힘들기만 하지 눈물은 난다던데. 근데 왜 가끔 힘들어서 우는 애들 있잖아. 그건 약간 좀 제가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정병이 와서 우는 거예요. 그런 거야? 뭔지 아시죠? 이게 왜 처음 아니 그러니까 힘들어서 이제 막 어떻게 하세요 정병이 오는 거지. 애가 좀 매듭하고 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거야. 37번 풀어봤어? 치환해서 그래프 그렸어? 어차피 그냥 t로 치환하면 되잖아.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야? t로 치환하면?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이것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아무렇게나 범위 잡으면 안 된다. x가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인 함수도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려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 너는 a에 t 더하기 1 자, 이거를 조금 여러분이 센스라는 게 있다면 t 플러스 1을 나 같으면 살짝 넘겨서 얘를 a-1로 바꿔서 이렇게 그릴 것 같은데 센스 졸라 없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을 리가 없습니다. 자, 얘를 그리면 되죠. 그렇지 않아? 기울기가 a인 게 중요해? 그냥 a-1 기울기로 잡아도 괜찮은 거 아니야? 나도 그냥 방금 눈에 띄어서 이렇게 해본 거예요. 자, 0부터 1 사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 여기가 1일 때 마이너스 1. 쟤는 t의 개수도 바뀌지 않아요? 응?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t 플러스 1을 넘긴 거라니까 통째로.
묶은 거예요. 자,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은 한 요 정도예요.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고 싶다? 실근을 갖고 싶다. 즉 너랑 만나고 싶다. 그럼 요때 만날 때부터 여기 지날 때까지 그 사이가 되면 되죠. 근데 요때가 0이고 너가 기울기가 얼마야? 2 갈 때 2가니까 마이너스 1인데 a-1이 너보다는 크거나 같고 너보다 작다. 끝이네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갈게요. 실근의 개수 하나 해볼게요. 142번 해보세요. 142번. 142번 풀고 마치겠습니다. 앞에 개념 설명할 때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오늘 과제 어려운 거 많이 풀었고 니네 과제 어딨지? 네? 네? 아니, 니네 과제가 없어서 기분 아니 진짜 어딘가에 있겠지. 휴일 쓰시겠지. 교무실에 있는 것 같아. 재경이는 케이트잖아. 너는 뭐야? 어맨다. 물에서 그냥 왜? PSD요. 왜죠? 이게 그렇게까지 저거 하는 질문이라고? 모르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 제가 이거 유치원 다녔거든요. 근데 어릴 때 고등 애니메이션을 공주 이름이 제일이었다. 아 그래? 놀림 많이 받았어. 윈키? 윈키? 왜 이래요? 그게 아니잖아.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 밀지 뭐. 뭘까? 다색천사 이름 뭐? 정확히 스펠링이 달랐거든. 걔는 F고 나는 P였어. FP. 첫 글자가 기억나? 페페는 약간 그 이렇게 슬프게 생긴 그 개구리잖아. 그거 아닌가? 눈가 이렇게 생긴. 페넬로페. 아니 뭐 내가 아는 오빠냐 지금. 아니 어맨다 아니라고? 알았어. 어머니가 뭐예요? 모르겠어.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 근데 여기 이상한 이름 아니야. e스포츠는 꽁추가 돼가지고. 몰라? 그 애들이니까? 이게 F가 P잖아. 아니 왜 그것 중에 그 엄마가 천민인데 엄마. 마음 들어가 사는 거 있잖아. 나중에 아 소피아. 아니 근데 걔는 뭐? SOFIA잖아. 나는 SOPHIA라고. 알았어. 자 일단은 얘는 우리가 치환을 해서 풀기가 좀 불편하죠. 왜 치환을 해서 풀기가 불편하냐? 137번에서는 sin x를 다 바꿀 수가 있었어. 근데 여기서는 얘를 내가 t라고 치환하면 x는 어떻게 할 건데? x는 정확하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sin의 역함수 t가 돼야 돼요. 너 sin의 역함수 뭐 이딴 거를 정의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풉니다. 자, sin x 더하기 절대값 sin x라는 함수는 sin x가 양수면 2sin x로 나오고 sin x가 음수면 0으로 나오겠지, 그지? 그럼 이제 그리면 돼. 자, 그려볼게. 0부터 파이까지는 sin x의 부호가 뭐야? 아니, sin x의 부호가 뭐냐고, 0부터 파이 사이에서. 양수잖아. 양수일 때는 2sin x예요. 다음에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sin x가 음수기 때문에 상수함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히 볼록볼록 반복이 됩니다. 땡땡땡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죠? 자,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2라는 직선은 어딜 지나가냐면 정확하게
0,2라는 정점을 지나갑니다. 저러한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 중에서 저 그래프와 몇 개의 교점을 갖고 싶냐면 우리는 몇 개? 3개의 교점을 갖고 싶대. A가 양수라는 거는 기울기는 음수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지나가면 딱 3개 되는 거 보이니? 1, 2, 3, 그죠? 그러면 경계는 언제겠어? 이렇게 뾰족점을 지날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을 지날 때 우리는 교점의 개수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 자, 이때는 2개, 이때는 3개. 내가 왜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하냐면 3개, 3개, 3개 가다가 이때는 몇 개야? 여전히 3개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3개, 3개 가다가 다시 이때부터 달라지네요. 그래서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 사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보조선 너랑 긋고 기울기 찾으시면 끝. 하나는 마이너스 파이분의 2니까 파이분의 2.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3파이니까 그러면 3파이분의 2인가요? 답은 이렇게. 이해가요? 자, 이 정도 합시다. 나머지는 과제 하시면 아마 충분히 해결이 될 겁니다. 남고 싶어서 남는 건 아니야. 선택이 아니야, 서정아. 놀랍게도 선택이 아니에요. 자, 5분 드릴 테니까 제시 공부할 거 5분 공부하시고 5분 이따 시험 보겠습니다. 설마 안 갖고 왔다 또 이런 소리 하고 있죠. 선생님 저는 가져왔습니다. 너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뭐야? 근데 안 풀긴 했어요. 집에서 풀든 쉬는 시간에 풀든 하라고 했잖아. 쉬는 시간에 민규랑 이상한 거 뭐 야짤 같은 거 보지 말고 제발 부탁이니까 학원에서 이상한 거 좀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니 얘 귀에다가 이어폰 꽂아놓고 여자 얼굴 보면서 학원에서 이상한 거 보지 마세요 좀. 아니, 그거는 제가 시작했잖아. 내가 생각해.